지원에 앞서 재학생과 재수생이 모두 참여한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대학 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클릭 한 번이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와 업무 실적을 확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15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대구공항에 내려 대구에 머물 수 있게 돼 관광업계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송이는 전국적인 흉작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구경조차 못했지만 올해는 수확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사로 보면 생일인데요.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실제 수능뿐만 아니라 곧 시작되는 수시 전략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6월 모의평가와 함께 수능 수준을 결정할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EBS 연계율이 70%에 이르는 등 쉬운 출제 경향은 이어졌고 수학에서 변수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어랑 영어는 좀 비슷했던 것 같고 수학은 더 어려운데 앞으로 수학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수학에 공부 좀 더 치중해서 다음 주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국어나 수학에 AB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평가 기회입니다. 아직도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국어하고 수학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영어는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선정된 과목에 따라서 이제는 집중해 나가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모의평가는 오는 6일 시작되는 수시 지원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모의평가가 학생부보다 높다면 6번의 수시 기회 가운데 반 이상을 상향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모평 성적이 학생부 성적보다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한 4개 정도는 적정 지원을 하고 한 2개 정도는 하향 지원을 해서 수시에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모의평가를 통해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한 뒤에는 자신의 취약 부분 보완과 함께 실수를 줄이기 위해 교과서와 EBS 교재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들 긴장 좀 하셔야겠습니다. 대구시가 클릭 한 번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민선 6기에 해야 할 사업은 줄잡아 350여 개나 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약했거나 취임 준비 과정에 새로 제안된 사업, 그리고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해야 할 계장급 공무원은 대구시 본청만 260여 명.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누가 어떤 일을 또 얼마나 했는지 수시로 확인 평가하는 것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주요 시책 사업 평가, 시장 공약 사업, 시장 지시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서 일일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과 또 아주 복잡한 어떤 그런 현행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시스템을 통합해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클릭 한 번으로 사업, 실적, 분석, 평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서 성명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부여받은 과제와 친척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부서 간 경쟁을 유도해 성과 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한편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목적도 깔려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입하기로 한 이 같은 시스템이 과연 대구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최종 평가자는 대구 시민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이달 15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대구에 닷새까지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중국 큰손들이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여행 관련 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양관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제주 무사증 환승 관광 프로그램이 15일부터 대구공항에도 적용돼 제주로 향하는 중국인이 무비자로 대구공항으로 입국해 최대 5일까지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 방송국의 드라마 촬영지인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이 휴양지는 한류 효과로 중국인들의 방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 보고요. 또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TV 매체를 통해서 중국 쪽에 방송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기를 띄워서까지 중국인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백화점도 판매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김이나 생활용품, 여성용품 등 저가 상품부터 명품, 건강식품 같은 고가 상품까지 다양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초청할 수 있도록. 대구보다 앞서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된 양양과 청주공항은 이미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연간 한 4만 명에 이르는 중국 관광객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전세기 노선 지원과 면세점 유명 브랜드 입점, 중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1년 카드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정부의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역 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면서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과정에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 기준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부산 의원들을 향해 애양심보다 애국심을 가져달라며 중립적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가 입지를 선정할 때까지 일체의 말을 안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삼성그룹이 지원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데 정부는 경제계와 협의한 끝에 대구와 경북의 센터는 삼성그룹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창업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하고 사업 모델과 상품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기술을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 보문상가 매각을 두고 경부관광공사와 경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조기 매각을 원하는 반면 경주시는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병찬 기자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단지 내 상가 26,500여 제곱미터의 야외 공연장과 17동의 상가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15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매수자가 없어 예물단지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2개의 업체가 매수자로 나서자 공사는 매각을 서둘렀습니다. 보문상가는 1979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으므로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신규 투자자 유치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관광단지를 상징하고 공공재적인 성격의 야외 공연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사 측에 요청한 데 이어서 상가 매각 자체를 유보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상가가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데다가 관광단지 개발 초기의 건물이어서 역사적 가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문관광단지가 경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매각을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3번의 간담회를 거치고요. 그 의견을 종합해서 용역을 주고 결과에 따라서 경북관광공사의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론 수렴을 위해 열린 몇 차례의 간담회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매수자가 나서 매각 가능성이 높았던 보문상가의 매각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다시 미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송이버섯 출하가 임박했습니다. 지난해는 흉작이어서 구경하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송이 흉작이었던 지난해
주산진 봉화 지역의 송이 생산량은 1.6톤, 가격도 1kg 상품이 최고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등 외품도 20만 원이 넘다 보니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송이 사정이 좀 나아질 전망입니다.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의 8월 한 달 강수량은 300mm를 넘어 평년보다 최소 100mm 이상 많이 왔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비가 내리면서 늦장마가 이어져 송이 포자가 형성되기 좋은 날씨입니다. 본격 출하기 전인 이달 초순까지 25도에서 30도 이하의 선선한 날씨에 바람이 불어주면 송이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예측입니다. 송이 발생 조건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온도, 습도인데 온도, 습도가 지금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풍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그친 뒤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거나 갑자기 추운 날씨가 닥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생산 환경은 좋다는 관측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송이는 이달 중순을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이 가격은 예년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가장 높게 형성됐지만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명절 대목은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는 민선 6기 첫 간부 인사를 통해 창조경제본부장에 최운백 첨단의료 산업국장을, 시민행복국장에는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을, 보건복지국장에는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을 발탁했습니다. 대변인은 전재경 현 대변인을 승진 발령했고 감사관의 홍성주, 건설본부장의 안철민 씨를 각각 승진 발령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에는 안국중, 첨단의료 산업국장 홍석준, 자치행정국장 권오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서상우 국장이 맡게 됐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협의 합병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서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 간 합병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봉화농협과 상운 제산농협은 오는 20일 합병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병 권고를 받은 상운과 제산농협을 봉화농협이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의성에서도 신평농협이 인근조합의 합병 의향서를 발송하며 합병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합병 움직임이 있는 조합은 전국적으로 7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해 지역 금융과 유통사업 여건이 나빠지고 금융권 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규모 지역 농협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규모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규모 경제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완전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조합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합병을 위한 지역 농협의 구조 조정이 대세가 됐지만 지역마다 합병에 대한 입장과 해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봉화 법전농협처럼 합병을 거부하고 독자 생존의 길을 선택하는 곳도 있어 내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인천에서 열릴 아시아 경기 대회의 성화가 오늘 오후 대구 MBC 내거리에 도착해 청구 내거리와 신천 내거리, 신천교, 동인 내거리를 거쳐 대구시청에 안치됐습니다. 이 성화는 내일 오전 경북 청도로 향하는데 대구 지역 성화 봉송에는 지난 2003년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 때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진택 대구교육대 교수를 비롯해 다문화 가족과 장애인 등 시민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추석 인사장 도착, 남은 열차 좌석 확인, 택배 도착, 한가위 보름달 뜨는 시각 등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중고 거래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싼 값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직접 계좌로 송금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지역구에 홍지만 의원 주최로 오늘 열린 열병합 발전시설 연료 관련 간담회에서 홍 의원과 대구시는 대구의 열병합 발전시설이 벙커 CU를 쓰면서 LNG를 쓰는 다른 지역과 같은 요금을 받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연료 전환 계획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시설의 연한이 12년이나 남아있는 만큼 연료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당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사흘 동안 동대구역에서 국가인증 농식품 전시 행사를 열고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품 등 70여 개 품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식재료 안전성 분석 과정을 설명하고 농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농식품 안심이란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농식품 국가인증품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가을과 올해 7월 20대 여대생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소속 20대 A 판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압구정동에서 성추행하고 올해 7월에는 대구로 불러낸 또 다른 후배를 식당과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신고를 한 20대 여대생들은 대학 후배들이라며 같이 식사한 뒤 노래방에 간 적은 있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